길려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시험 점수나 공개되지 않은 IQ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20일 경남 의령 서동생활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제8회 이호섭 가요제입니다. 당시 간호학과 1학년이던 길려원은 약 106명의 예선 참가자 가운데 두 차례 예선을 통과한 12명 안에 들었고 결국 민수연의 홍랑을 불러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대를 준비한 방법입니다. 길려원은 단순히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외운 것이 아니라 홍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며 노래 속 인물과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무대의 감정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길려원을 단순한 노래, 잘하는 대학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납니다. 길려원에게 무대는 감각으로만 승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이 표현해야 할 감정을 정리한 뒤 무대에 올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녀의 전공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길려원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공부한 간호학도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트로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학업과 음악을 함께 끌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집중력과 시간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길려원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처음 크게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2023년 11월 5일 방송된 KBS 전국노래자랑 충청남도 계룡시 편이었습니다. 당시 길려원은 김용임의 꽃바람을 불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으로 소개됐습니다. 지역 무대에서 한 번 주목받고 사라진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더 큰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열린 제8회 이호섭 가요제는 전국 규모의 가요제였습니다. 약 106명의 예선 참가자 가운데 12명만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쟁률만 놓고 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길려원은 그곳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약 1,5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길려원이 받은 대상 특전도 분명했습니다. 상금 500만 원 가수 인증서, 그리고 신곡 2곡의 음반 제작 지원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념 트로피가 아니라 실제 가수 데뷔의 발판이 되는 상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길려원의 공부 방식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녀는 홍랑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노래를 깊이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노래 속 이야기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는지 파악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노래를 감으로만 부르지 않고 자료를 통해 이해한 뒤 자신의 목소리로 바꿔낸 것입니다. 그래서 길려원의 영리함을 말할 때 단순히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준비 과정 자체가 충분히 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미스트롯4에서 길려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TV조선은 1월 15일 방송을 앞두고 길려원을 간호학과 돌풍의 주인공으로 소개했으며 기사입니다. 특히 팀 배틀 과정에서 꺾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표현은 길려원의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몸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노래에서도 그녀는 학생처럼 공부했습니다. 트로트의 꺾기는 단순히 음을 흔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호흡 음정, 감정이 동시에 맞아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조금만 과하면 촌스럽게 들릴 수 있고 조금만 부족하면 트로트 특유의 맛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길려원은 이 미세한 차이를 잡기 위해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필요한 기술을 분해하고 반복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런 습관은 오디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참가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실제로 미스트로 소에서 길려원은 대학부 참가자로 출발했지만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방송된 중결승전에서 최종 2안 8전 1점을 받아 5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진출자는 단 5명이었습니다. 이미 현역 경력이 긴 참가자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생방송 결승전에서는 더 강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결승전은 총 3,000점 만점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스터 점수 1,6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4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000점이 합산됐습니다. 길려원은 마스터 총점에서 1,278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결승 진출자 5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단순히 팬 투표만으로 올라온 참가자가 아니라 전문가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는 3,870점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14만 4,2표를 받아 환산 점수 564.991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계는 2,512.91점 순위는 4위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 순위만 보면 4위지만 마스터 점수만 놓고 보면 길려원은 2위였습니다. 허찬미가 철도 83점으로 1위였고 길려원이 1,778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5점이었습니다. 방송 내내 전문가들이 보는 음악적 완성도에서 길려원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특히 아직 대학부라는 배경까지 생각하면 이 결과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길려원의 강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하는 천재형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노트에 적고 노래의 배경이 필요하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무대 경험이 필요하면 경연에 계속 도전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학습형에 가깝습니다. 이호섭 가요제에서 홍랑을 연구했던 방식과 미스트롯4에서 꺾기를 연구했던 방식은 서로 다른 시기의 이야기지만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공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 때문에 길려원의 학력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도 단순히 간호학과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간호학은 이론 수업과 실습이 함께 요구되는 전공입니다. 그런 학업을 이어가면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하고 전국 규모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다시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정만 놓고 봐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느 하나만 준비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길려원은 두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녀의 성장 속도입니다. 2023년 전국 노래자랑 계룡시편 최우수상, 2024년 이호섭 가요제 대상, 그리고 2026년 미스트롯4 최종 4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2년 반 사이에 지역방송 경연의 우승자에서 전국적인 트로트 오디션 결승 진출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반복과 수정이 있습니다. 더 큰 무대로 갈수록 경쟁자는 강해졌고 평가 기준도 까다로워졌지만 길려원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미스트롯4의 흐름을 보면 이 학습형 강점은 더 선명해집니다. 초반에는 신선한 대학부 참가자로 보였지만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길려원은 단순한 화제성 참가자가 아니라 실제 우승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개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길려원은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결승 직전까지 시청자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준결승에서는 10명이 경쟁한 가운데 5위로 살아남았고 마지막 결승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 최종 4위가 됐습니다. 경연이 거듭될수록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킨 것은 무대 적응력이 높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결승에서 받은 마스터 178점은 길려원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최종 우승자 이소나의 마스터 점수는 점이었습니다. 길려원은 최종 순위에서는 4위였지만 마스터 평가만 비교하면 우승자보다 6점 높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온라인 응원과 문자 투표까지 모두 합산해 결정됐기 때문에 순위는 달라졌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한 그날의 무대 완성도만 놓고 보면 길려원이 얼마나 강한 참가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반드시 시험에서 몇 등을 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고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실제 결과로 연결하는 능력도 중요한 학습 능력입니다. 길려원은 이 과정을 음악에서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홍랑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찾았고 꺾기를 익히기 위해 기록했고 여러 경연을 거치며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결국 공부의 방식이 노래 실력으로 바뀐 셈입니다. 그래서 길려원의 학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학교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이 트로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매우 체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곡에서는 배경을 조사했고 기술이 필요한 순간에는 노트를 만들었고 경쟁이 필요한 순간에는 반복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길려원만의 성장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길려원은 전국 노래자랑 계룡시편 최우수상을 받은 뒤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젊은 시절 꽹과리를 했고 어머니는 가수가 꿈이었다며 가족들의 음악에 대한 열망을 자신이 대신 이루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길려원이 왜 학업과 음악을 동시에 놓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족의 오랜 꿈과 자신의 선택이 겹쳐진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길려원의 IQ는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숫자를 만들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길려원의 정확한 IQ나 대학 성적 학점 입시 점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똑함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의 증거는 이미 많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했고 홍랑의 배경을 다큐멘터리로 연구했고 꺾기 기술을 노트가 닳도록 분석했고 106명 규모 예선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미스트로 세프로 결승에서는 마스터 점수 첼로 78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길려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공부하는 가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질문합니다. 이 노래는 왜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 기술은 어디에서 꺾어야 자연스러운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보고 기록하고 반복합니다. 이런 태도는 학교 전공과 무대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곳 모두 관찰하고 배우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4년에는 106명 가운데 살아남아 이호섭 가요제 대상을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미스트로스 프로 결승에서 최종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점수에서는 단 5점 차이로 1위를 추격했습니다. 길려원이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화려한 IQ 숫자가 아닙니다. 공부한 흔적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길려원은 노래를 잘하는 학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무대 경쟁력으로 바꾼 가수였습니다.